이번 시간에는 정보 관리와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3차 혁명이 이미 말기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 사회의 급진적 변혁. 우리는 1차 혁명 그러면은 신석기 혁명으로서 농업혁명, 그리고 2차 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3차 혁명 정보혁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을 적에 어느 것을 많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권력의 향배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결국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정보 지배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직이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운영의 효과 효율성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보관리, 사회복지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에도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거든요.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분리가 되고 행정학에서 정책학이 또 정치학과 같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자의 시험 출제로서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은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형을 가지고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MIS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번역은 좀 달리합니다만 거기 개념 보시면 조직 관리와 연관된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으로 전산화와는 달리며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결국에 조직 관리에 컴퓨터를 사용하되 그 주 목적을 단순히 수치 계산이나 양적 변환에 사용하는 전산화와는 달리 여기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MIS에서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정보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B급보다는 높은 이런 그 비중을 주겠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현실에 근거한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 이런 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등의 이유에 있어서 정보는 단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형성이지만 또 소멸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멸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장 매체로 해서 비소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관리 시스템은 오늘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힘이 없는 쪽에 속하는 사회복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정보관리, 하드웨어가 없다면 소프트웨어라도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읽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자료의 방대한 자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또 현실에 기반한 지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필요성이 이런 이유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첫 번째가 바로 데이터, 소위 나오는 거기 DP라고 영어로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되지 않으니까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 데이터지요. 전산자료, 데이터를 말합니다.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는 D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업무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둡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에. 그래서 이 DP라고 하는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의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래서 주로 사무적 업무 처리에 사용합니다.
사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 사무용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자, 이것도 똑같이 정보관리 시스템과 똑같이 해서 MIS라고 설명을 하죠. 영어 자체가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MIS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고에 초점을 둡니다. 보고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정보관리 시스템은 한번 읽어볼까요? 정보 교환의 매체를 통하여 운영 하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조직의 산출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보고에 초점을 둔다. 조직 산출의 최적화. 조직 산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3번에 보시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승작용을 하는 체계를 조직한다. 뭐 기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이런 정도 보시되 거기 보면 사회복지행정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사무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 종합적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어찌 보면 가장 포괄적 개념의 MIS를 그냥 영어 그대로 그냥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식기반 시스템. 자, 여러분 교재를 본 것처럼 나리지먼트 거기는 지식기반 시스템에 의해서 KBS라고 해서 나리지 베이스드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다. 여기는 의사결정 지원에.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와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복잡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 기반 시스템에서 지식은 자료, 정보, 지식의 구조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복잡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지식 기반 시스템인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기 오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리지 베이스드 시스템에서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 이런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 바로 지식 기반 시스템과 혼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자, 디시전 메이킹 서포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디시전 메이킹이고 지원은 서포티브에서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언뜻 보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 기반 시스템이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아주 직설적으로 의사결정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기반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 자 바로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곧잘 혼동을 하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기반 시스템인 것이고 의사결정 그 자체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지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과 이후 집행을 돕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거기 보면 깁니다만 3번에 보시면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의사결정자를 돕는다. 그래서 뭐 이 표현은 좀 전문가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거기다 체크를 놔주시고 관리 능률 향상에
관리 능률 향상에 강조점이 있다. 관리 능률 향상에. 관리 능률 향상에 강조를 한다. 예자 빼고 그냥 강조를 한다. 자, 이런 정도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DSS에서 Decision Making Supportive System 이렇게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지요. 그래서 PSS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바로 이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여기는 제공자의 거기에 보면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성과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는 MIS를 바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 업무 수행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를 말하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여기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 과업 완수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여기 업무에 초점을 둔다. 업무 향상에 초점을 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많은 것이 내용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정도 봐주시되 그중에 여기 지식 기반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곧잘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효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약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홍보와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서 거기 퍼블릭 릴레이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이 영리부문에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케팅의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회복지 비영리부문인 사회복지법원에서 홍보라고 할 적에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홍보입니다.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마케팅이 홍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홍보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과 집단 간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의 이미지와 능률을 증진시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직의 이미지, 사실은 조직의 이미지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홍보라고 한다. 홍보는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서비스 조직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서 그 자체를 알리는 작업이 되니까 그 자체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거기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은 비영리 조직인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할까? 사실은 그게 홍보인데 왜 이 영리부문과 같은 홍보를 하게 됐을까? 마케팅이 나왔지만 그 이유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한 이래 많은 영리부문이 도산의 위기로 빠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경비의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부문만 도산시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비영리부문도 어렵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 때문에 비영리부문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있어요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비영리부문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영리부문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행정론에 바로 마케팅 영역이 한 파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실까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란 비영리 조직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관리, 서비스 개발 또는 홍보, 재원 확보 등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때문에 비영리 조직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영리부문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경제적 운영 원칙이 사회복지 행정 영역에도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비영리 부문의 급속한 증가로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실의 상황에 지으면서 기업도 살아남고 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비영리 부문, 특히 사회복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마케팅,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처럼 영리 부문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비영리 부문을 사용하고 저희 사회복지 시설과 같은 비영리 부문도 살아남기 위해서 영리 부문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이런 윈윈의 전략 등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마케팅 기법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 오늘날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외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윈윈 전략의 사회적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연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좀 이따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필요성. 자, 그래도 적어보셔야 되겠지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필요성. 물론 이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필요성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계기로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 필요할까?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장. 첫 번째, 재정 확보죠. 재정 확보.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바로 사회복지의 마케팅의 필요성을 같이 가져온 거였어요.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기관과 같은 비영리 부문의 비영리 부문. 그러면 두 번째, 비영리 기관들의 확대, 비영리 조직 간의 조직의 확대와 확대와 경쟁 심화에서 그 사회복지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서비스 개발. 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책무성이나 책임성 제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몸부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지만 이렇게 재정 확보, 서비스 개발, 또 책임성 제고. 그 외에도 비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제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확대 또는 증대와 그리고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필요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요즘 뭐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니까 워커 중심의 자기결정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고객 지향성,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소멸성, 서비스의 다양성, 서비스의 복잡성, 또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바로 이건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가로서 마케팅학처럼 이게 강의를 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특징,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믹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마케팅 믹스. 오른쪽 페이지 거기에 보면 마케팅 믹스에서 4P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반드시 단답 같지만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접근하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 국어 보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뭐 왜 뭐 이런 것에 육하 원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마케팅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그걸 4P라고 합니다. 여기에 먼저 마케팅에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제품,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제품. 프로덕트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프라이스.
비용인데 가격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 프레이스, 장소라고 하는데 유통이죠. 유통. 또 그러면 프로모션, 이건 이제 촉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4P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품이라고 하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어느 정도 비용이나 어느 정도 가격이 필요하십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오면은, 요즘에는 어디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히려 주소 그러면 이메일 주소 불러지 뭐 무슨 로 몇 번지 뭐 몇 번 길 이런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은 어디로 오시면 잘 알 수 있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해 주라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로 시설,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보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나 후원자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프로모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정리하죠. 제품, 상품이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용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어떤 우리의 기관이나 시설은 이러이러한 우리는 아동복지시설로서 그중에 어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를 알리는 겁니다. 마케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아동복지가 필요한 가정이나 아동복지가 필요한 후원자들을 당겨오는 겁니다. 다음에 가격,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서비스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는 어느 정도야 됩니까?를 어느 정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프로모션을 먼저 했군요.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후원자를 이 본 시설이나 기관으로 모셔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프레이스, 유통이라고 하는데 유통. 어떻게 하면 조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옛날에는 정형화된 이런 각진 이런 지도를 그렸지만 요즘에는 아주 부드럽게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통, 장소, 어떻게 하면 조직을 찾을 수 있는가, 소위 접근 용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레이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 그것은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가 되겠고,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프라이스가 되겠어요. 프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접근 용이성을 말하지. 우리 조직이나 우리 시설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접근 용이성을 확대시키는 거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아니면 처처에 이렇게 안내판을 붙이고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고,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소위 알리는 이게 판촉이죠. 판촉의 개념으로 판매 촉진 전략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프로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의 4P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가져가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겠어요. 다음에 별표를 한 5만 개 할 것이 바로 거기 마케팅 과정과 마케팅 기법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보다 더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이 마케팅 과정 및 기법이 되겠는데, 자, 거기 마케팅 과정과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먼저 마케팅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적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케팅 과정을 보면 먼저 마케팅 과정은 먼저 기관 환경 분석을 합니다. 기관 환경 분석을 하죠. 기관의 안팎의 환경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관 환경 분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거기 시장 분석이 있죠.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케팅을. 뭘 그 다음 단계가 많이 만들어갈 수 있죠. 자, 먼저 기관 환경 분석은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꼭 외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 환경도 있습니다. 환경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통 여기 보시면 그래서 환경 조직에는 제도적 환경, 외부 환경도 있고 내부 환경, 조직의 경쟁력이나 자원과 같은 환경도 있는데 그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도적 환경과 조직 내부 환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 제도, 정책과 같은 것은 외부에 있는 제도적 환경이 드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경쟁력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원, 이런 것 등을 서로 내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스워트 기법을 하는 거죠. 스워트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스워트 기법. 그래서 제도적 환경이라고는 외부 환경과 또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바로 스워트 기법 중요 표시하시고, 스워트 기법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그래서 거기 보면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퍼튜니티와 그리고 위협, 트리트.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기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도적 환경에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는 어떠한 오퍼튜니티, 어떤 기회가 지금 제 도달해 있고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트리트. 거기 보면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트리트,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해서 거기 보면 스트렝스와 이렇게 해서 머리말로 SWOT라고 이렇게 해서 머리말로 스워트 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에 대한 강점과 약점 분석, 외부 또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회와 위험 요소 분석, 이걸 통해서 기관 환경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스워트 분석에서 내외부 분석에서 결합인 SO 분석도 있고 ST 분석도 있고 WO 분석도 있고 WT 분석도 있고 해서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비영리 부분에서만 사용되지만 여러분의 대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는 어떠한 기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 설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기법을 가지고, 목표 설정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법을 가지고 스마트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스마트 원칙. 이 스마트 원칙을 가지고는 우리가 머리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구체성입니다. 목적을 얼마나 구체화 있느냐가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가 당연히 스페시픽. 목표라고 할 때는 구체성을 가지고 설정돼야 됩니다. 구체성. 또 마케팅에서도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미주어블, 측정 가능하게
측정 가능성을 가지고 목표가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attainable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달성 가능한 획득 가능성이 있는 것을 획득 가능성,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result oriented에서 목적 지향 또는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냥 목표가 겹쳐있는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달성하는 것을 꼭지점, 달성하는 것을 도달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타임 베이지드.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제한성을 가지고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영리 부문에 또는 마케팅 부문의 목표 설정이라고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도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보통 스마트 기법을 쓰고 많은 조직에서도 스마트 기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쓰고 있지만 뭐 영어 시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성,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획득이나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목표라고 있지만 똑같으니까 결과 지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끌어가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바로 여기 나오는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장 분석이 되겠어요. 시장 분석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시장 포지셔닝.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시장 세분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세 번째는 포지셔닝, 시장 포지셔닝. 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나누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마케팅을 할 적에 시장을 뭘로 나눌 것인가? 아파트의 평수로, 우리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아파트가 작은 평수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다. 또 어떤 중형 가면 노인 세대들이 많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들이 많을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중노년이 많을까? 이런 것도 나눠보는 것이고 대상을 다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중에 어느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겠다 해서 하는 거죠. 첫 번째 시장 나눔이 있죠. 나눔. 그리고 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데 어느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기처럼 시장 세분화를 통해 공략할 범주를 파악하여 공략 가능한 시장을 설정한다. 공략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 시장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등이 많은 지역을 마케팅 지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시장 포지셔닝. 다른 기관들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해서 자신의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명확히 구별되어 위치를 잡는 것이다. 너무 이제 문장이 길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여기는 유인책을 사용하고 또 기관 매력성 또는 조직 매력성을 높이는 활동을
높이는 활동을 이렇게 포지셔닝, 그야말로 가슴에 못을 박아놓는다, 깃대를 꽂아놓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시장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중에 우리가 공략할 시장을 선택하고, 바로 그래서 표적시장 선정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대상에게 마음에게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시장 포지셔닝, 이 과정으로 해서 시장 뭐냐면 거기에 나온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케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마케팅 시행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케팅 기법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마케팅 실행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법으로 온다면 ARC로 할 것이냐, DP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통 마케팅 실행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여기 나온 것처럼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쓰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고객 관리 연리, 거기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세 번째에 보면 고객 연계, 거기 보면 고객 같이 TSR에서는 고객 관리 연계 마케팅. 또 그런가 하면은 기업 연계 마케팅. 또 그러면 사회 마케팅. 뭐 그에도 많은 이런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 연계 마케팅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우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프로덕트.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런 정도가 비용이 들고 운영하는 데는 얼만큼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관을 찾아오는 이 경로는 이러이런 경로에서 지하철에 대해서 몇 분 거리에 어디를 거치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리 기관을 후원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안팎의 어떠한 이런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게 될, 사피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우편을 통해서. 그것을 여기 나오는 DM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에 관한 정보나 시장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하나의 기초 자료로 인터넷에 깔아놓고 사용하는 마케팅이 바로 여기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마케팅. 요즘 배너 광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한 사회복지 쪽에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넷 마케팅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또는 고객관계 연계 마케팅이 있는데, 이건 고객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서 이번 고객은 언제 여기에 왔다가 갔고 그때 어떠한 우리에게 후원을 냈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받았는데 그동안 기간이 얼마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쭉 정리해 놓고 그 고객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마케팅은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또는 고객관계 연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 연계 마케팅. 아까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면서 사회복지기관은 후원을 받아줬고, 그래서 기업에게도 위노, 또 사회복지기관도 위노로 소지를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조직도 좋고 기업도 이미지 살려줬고 하는 윈윈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부문과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마케팅으로서 거기 사회 마케팅, 정부나 지단,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중의 행동 변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해서, 즉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마케팅 또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마케팅은 사회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 마케팅. 그중에 특히 기업 연계 마케팅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